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힘당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과 더불어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전당대회와 더불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한동훈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인데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재등장할 것이냐. 자, 그만큼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더불어 또 이번에 실패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 사태의 변을 이렇게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들 총리도 지금 사퇴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00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 다음에 포스트는 누구냐 그리고 자신이 국민께 사과하고 겸손해야 된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네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 한동훈 정치 계속 한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 환경에서 특별히 이런 제목을 유심히 해가지고 중요시 이것을 중요시해가 뽑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사퇴 후 계획을 묻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던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다. 정치를 계속할 거냐 질문에는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는 총선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죠. 공공선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하고 총선 후에도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 후에도. 자, 이렇게 한동훈 마지막 사퇴 변을 하면서 정치 계속하겠다, 약속 지키겠다 이런 말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신이 민심은 언제나 옳다, 내 책임이다, 겸손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 이야기하면서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이게 그 뜻이겠죠. 정치 계속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동훈 수고를 다하고 최를 다하면서 열심히 뛰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108석을 얻은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것도 이제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동훈이 정치에 어떻게 다시금 등장을 하고 또 어떻게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게 이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는 전쟁 같은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냉철한 분석을 해서 물러가야 될 사람은 물러가고 정말 정치에 등장할 것이냐. 자, 이게 결과 성적표를 두고 주로 이제 말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준 삼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얻은 표만큼 얻었느냐 이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앞전에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다시금 남은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 108석을 얻었습니다. 국힘당에서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합칠 것도 없고요. 108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120석 정도는 108석은 참패라고 할 수 있고요. 120석 넘어가야 어느 정도 현상 유지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야당은요 175석에다가 조국 신당의 12석 합치면은 187석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이제 비례당 작은 당들 이준석 그 당하고 하면은요 거기는 이쪽 갈지 저쪽 갈지 그건 중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3석까지 하면 190석이 딱 됩니다. 190석. 그 외에 또 1석, 2석 있는 당이 있는데 190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200석이 안 돼서 다행이다. 참 사전 이 조사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다행이다. 하지만은 이 참패는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윤 대통령의 그 얻었던 표만큼 얻었느냐?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죠. 잘못한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습니까? 이거는 전권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부 비서실장이며 뭐며 썰 사람들 또 비대 관련되는 자기 사람들 심는 거 이런 걸 다 했을 때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보다는 자신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위임 맡을 때에 당시 인기가 없었다가 어느 정도 인기가 올라갔다가 이게 상황이 170석까지 180석까지 국힘당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했던 데서부터 이 좋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 이거는 결과적으로 한동훈이가 위원장으로서 총괄 책임 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운동권을 척결하겠다 하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았고 동료 시민 여러분 그들이 586이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60대까지 되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이 공격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김경률 대표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쏘고 폭격을 날렸습니까? 이거는 안에 총질을 한 것 아닙니까? 자, 이게 김경률 리스크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한동훈의 아바타고 한동훈의 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 최대의 검수사 이런 그 최대의 점수를 주고 좋다 해가지고 모셨던 것이 한동훈인데 기대만큼 해냈습니까? 예, 조선 제1검으로서 1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재명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조국 1심 2심까지 판결을 받아놓고 선고를 받아놓은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양문석 김준혁을 통한 이 엄청난 많은 후보들의 재성들, 그 수많은 그 막말들, 그 엄청난 그런 것은 한동훈 당에 있었던 그 국힘당에 비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제1검객으로서 해야 될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이런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데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거를 해내지를 못했다. 이게 완전히 이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겨주었으니까 국민의 눈높이 하면서 대통령을 은연중에 끌어내리고 책임을 묻고 하는 가운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고 세 번이나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나눴던 것을 결국은 그것을 까발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김건희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항수석이며 이종섭 장관이며 그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말이죠. 이 전략 실패는 대통령이 이거는 도맡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략 실패를 볼 수 있는데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말려 들어가 버린 거,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도록 함께 거기다가 박수를 쳐줘버렸던 거, 이거에 같이 동조를 했다는 것에서 전략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이 조국과의 협치,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은 쌍꺼리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조국의 돌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성공해가 그 둘이가 합쳐져 갖고 조국이 12석을 얻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은 이제 뭐 거구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토끼들 정말 효자고 피 흘리게 싸웠던 이런 당들을 예를 들면 이 통일당 같은 경우 완전히 멸시를 해버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반대로 함으로 해서 전략 실패를 해가지고 오늘 이 찐 보수, 강 보수, 아스팔트 보수들이 분노가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다운이 되고 열심을 잃고 오늘 이렇게 되어졌던 거,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뭐 또 예를 들면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재명의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하게 만들었는데 한동훈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략 실패지요.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해줘야 될 시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이 제대로 날개도 한번 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해주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전략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집토끼를 외면합니까? 왜 거우라고 합니까? 정말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때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거 그 당일날 표를 찍으러 갔다가 머뭇거리다가 자유통일당 6%가 5.9% 6% 나왔는데 그 길로 그냥 다 찍어버리고 말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는 모든 권한을 일임해 주었는데도 대패했다. 전쟁에서 장수가 패배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눈 들고 고개 들고 백마 타고 다시 개수문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뭐 다 어떻게 합니까? 예. 정말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겠습니다. 정치를 다시금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런 이야기를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이게 한동훈의 이 아주 양다리 짚기 아주 이게 아싸라지 못하고 참 비겁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것이 아니냐. 예? 대통령을 이게 돕는 일일까요? 대통령을 또 왜 괴롭힙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대통령의 발을 딛고 대통령을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배후를 해서 이까지 올라온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돕는 것입니까? 괴롭히는 것입니까? 다시 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괴롭히는 겁니까? 돕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의리도 아니고 도덕성도 아니고요. 이거는 또 책임감에도 아니다. 보수 우파의 도움이 아니고 진정한 책임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해서 감사합니다.